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네. 아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여러 기사나 분석 자료, 사용자 후기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스테이킹 기본부터 리퀴드 스테이킹, 그리고 요즘 또 뜨는 리스테이킹까지 그 핵심만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 명쾌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그 스테이킹이라는 게 단순히 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네트워크 보안에 직접 기여도 하고 또 보상도 얻는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인데요. 근데 항상 그 자산이 묶인다는 점,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걸렸죠. 네, 근데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 딱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랄까 새로운 판을 열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원리랑 가능성, 그리고 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스테이킹. 이게 정확히 뭔가요? 보상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스테이킹은 주로 지분 증명 방식, 그 Proof of Stake라고 하죠. 그 방식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쓰는 건데요. 참여자가 이제 자기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에다가 맡기거나 이걸 예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특정 검증인에게 위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 맡기거나 위임하거나. 네. 이렇게 맡겨진 자산이 결국 네트워크 거래를 검증하고 또 새로운 블록 만드는 데 쓰여서 그 네트워크 보안을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기여에 대한 대가로 네트워크가 참여자한테 추가로 암호화폐,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을 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보상률이 보니까 연 4%에서 20% 이상까지 꽤 차이가 크던데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좀 복합적인데요. 해당 암호화폐 종류가 뭐냐? 전체 스테이킹된 물량이 얼마나 되냐? 시장 상황,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검증인한테 맡겼는지, 그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아,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내가 스테이킹한 거랑 똑같은 종류의 코인으로 보상을 받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이더리움을 받는 식으로요. 그래서 수익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슬래싱이라고 해서 지분이 깎이는 위험 같은 것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네네, 슬래싱 위험도 있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킹 하면 코인이 묶여서 나 이거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이럴 때 못 파는 게 단점이잖아요.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정말 그 맡긴 코인처럼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게 리퀴드 스테이킹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 리도나 마리네이드 파이낸스 아니면 밸리데이터 X 같은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더리움, 솔라나, 펄스체인 같은 코인을 맡기면요. 프로토콜이 그 증표로 일종의 영수증 같은 거죠.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줄여서 LST라는 새로운 파생 토큰을 발행해 줍니다. 예를 들면 STETH, MSOL, 어펄스 이런 것들이요. 아, LST. 그러니까 제 원래 코인은 계속 스테이킹 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 저는 그 영수증 같은 LST를 받아서 이걸 시장에서 팔거나 아니면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 또 넣어서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구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해가 빠르시네요. 자본 효율성이 엄청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LST는 그 원본 자산의 가치랑 또 지금까지 쌓인 스테이킹 보상을 반영하면서 유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유동성 풀에 몰릴 수도 있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솔라나의 마리네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MSOL이라는 LST를 발행하고 또 자체적으로 밸리데이터 위임 전략을 써서 스테이킹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기도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은 보상대로 받으면서 내 자금은 또 자유롭게 굴릴 수 있는 거죠.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이야,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네, 리스테이킹은 진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얻은 LST 있잖아요. 네, LST. 이걸 다시 또 다른 서비스나 프로토콜의 보안을 위해서 재해치하는 거예요.
알겐레이어라는 곳이 이 분야를 거의 개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그 강력한 보안 능력을 빌려다가 보안이 좀 필요한 신규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나 오라클 네트워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AVS, Actively Validated Services라고 부르는데 여기 안정성을 빌려주는 방식인 거죠. 와, 진짜 무슨 자산을 레고 블록처럼 계속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는 거네요. 그 머니 레고라는 비유가 진짜 딱 들어맞네요. 네네. 효율성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뭔가 잘못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점도 분명히 있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리퀴드 스테이킹의 매력 포인트는 역시 유동성 확보, 그리고 디파이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잠재적으로 더 높은 복합 수익률,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이랑 막 결합될 때 그 시너지가 커지거든요. 정말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직접 뭐 노드를 운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소액 투자자분들도 그냥 간편하게 스테이킹 생태계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 진입 장벽을 확 낮췄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막 여러 겹으로 엮이면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닐까요? 어떤 점들을 좀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당연히 위험 요소들 이거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취약점 문제예요. 프로토콜 코드에 버그가 있거나 뭐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거기 예치된 자산 전체가 그냥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헉! 그래서 꼭 감사 오딧을 잘 받고 좀 범증된 플랫폼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LST 가격이 원래 기초자산하고 가격이 좀 벌어지는 거, 디패깅 위험이라고 하죠. 가치 연동이 깨지는 위험.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군요. 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뭐 시장 변동성 자체죠. 코인 가격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보상이고 뭐고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위임한 그 검증인이 실수를 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발생하는 슬래싱, 지분 삭감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그 머니레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여러 프로토콜을 막 이어서 쓰면 한 군데에서 문제가 뻥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막 청산되고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호작용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토콜마다 또 출금 조건이나 락업 기간 같은 것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밸리데이터 X는 자금 회수하려면 2일 기다려야 하는 쿨다운 기간이 있고요. 뭐 리퀴드 런치 같은 곳은 7일 동안 자금이 묶이는 타임락이 있기도 하고요. 이야, 조건도 다 다르군요. 네,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투자하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리퀴드 스테이킹과 리스테이킹의 세계 아주 깊이 한번 탐험해 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코인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서 자산의 유동성은 지키면서 수익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네트워크 보안에도 기여하는 와, 정말 흥미로운 진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암호화폐 생태계는 정말 끊임없이 더 복잡해지고 또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기회는 늘 새로운 위험과 함께 온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품이든 투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해하는 과정, 그 DYOI라고 하죠. 이게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본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암호화폐 여정에 조금이나마 현명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자산을 레고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리퀴드 스테이킹과 리스테이킹의 방식이요. 혹시 과거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그 복잡한 파생 상품들처럼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적인 취약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